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토론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토론은 이재곤 경기대학교 관광문화대학장님께서 과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경기대학교 이재곤 교수입니다. 우리 두 분 발제자 목사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총 7분의 그 토론 패널들이 계시는데요. 패널들이 계시는데, 저도 사실 관광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학생들을 가시다 보니까 저도 사실 입이 좀 많이 간지럽더라고요. 우리 두 분 많이 발표를 하시는데 과연 제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두 분 발표 참 중요하게 잘해주셨는데 10년 후에 이런 자리가 있어서 발표를 한다면 과연 지금보다 나아진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말씀은 사실 10년 후도 별로 바뀔 게 없다라는 또 상대성 이런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학교에 있는 교수들이죠. 맨날 똑같은 이론 가지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그거 가지고 제안을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그 제안이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제안을 해봐야 아마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실적이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 실적으로 해서 행사를 하게 되고요. 그 행사를 하고 나서 이제 지자체에서 뭐 이벤트를 만들고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그걸 다시 학교에서 받아서 또 대안을 또 만들어내고 또 그냥 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제주도가 참 대단한 게 우선 질러댑니다. 먼저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제주도가 다른 데랑 좀 기본적으로 틀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해서 여기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그 토론하시는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다른 광역이랑 제주도는 틀리죠. 전혀 틀립니다. 이게 이 관광에 대한 접근, 해양 관광에 대한 접근도 굉장히 틀린데 이것을 어떻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야 될까라는 것도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제주도에 분 계신 쪽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계신다만 좀 많이 이렇게 계속 먼저 선행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 스터디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5분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느낀 것, 두 분 발제하는 걸 느끼면서 제가 느낀 것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계속 말씀이 됐고요. 그 레저 산업 말씀이 됐는데 저도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게 크루즈랑 연결되시는 것이 레저 산업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해수욕장과 크루즈는 사실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틀립니다. 근데 1998년도에 제주 현대 금강호가 떴습니다. 처음으로 떴는데 어떻게 됐죠? 실패했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유람선업 부정기 면허 줬습니다. 그리고 국내법, 행정법에 의해서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에서 인적 교류, 물적 교류에서 물적 교류, 인적 교류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현대는 크루즈를 갖고 오면서 뭘 갖고 왔죠? 사실 카지노를 갖고 왔습니다. 카지노는 여러분 관광진흥법상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연의 결과에 의해 특정인에게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는 손실을 준다. 그리고 국내법에서는 국내인들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정성 카지노는 유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예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금강산 유럽할 때는 이게 우리 사실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나타난 거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법 자체가 틀렸습니다. 면허도 외항 면허를 줬습니다. 외항 면허를 주려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 이 사람들이 일하면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럼 6개월까지는 그냥 할 수 있는데 6개월 이상 되면은 세금을 내야 돼요. 국민연금 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몇 년 할지 모르는 부정기 면허를 주는 상황에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호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정책이 두 번 발표 참 좋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거죠. 관광지가 가장 내륙 관광과 해양 관광이 가장 틀린 게 아까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륙 관광은 관광권과 생활권이 다릅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해양은 관광권과 생활권이 같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사실 가장 커다란 고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때문에 경제성 한다. 지속 가능성 때문에 사실 요새 치유 쪽으로 나타나고 차박 나타난다. 돈을 벌어야 된다. 생태 관광 때문에 경제는 버려지는 겁니다. 희생이 되면 선택이 되면 하나가 희생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돈도 벌고 생태도 하고 이런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저는 해양수산부에서 이 7대 관광권이나 해양과 수산 관광권 만드는 거 되게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걸 가지고 진짜 아까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7분의 발췌 저희 토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정은 제주도 특별자치 도의회 위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전준철 해양수산부 해양레저 관람 과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두홍 경상남도 성화천 발장과장님 오셨습니다. 송경창 경상북도 환동시지역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권영범 강원도 해양항막과장님 오셨습니다. 김충남 전라남도 섬해안 관광정책과장님 오셨습니다. 양홍식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해 주신 우리 조우정 교수님과 홍성호 박사님 계십니다. 아젠다가 2개입니다. 그리고 7분의 토론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 아젠다 2개에 대해서 우리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자유스럽게 좀 토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 제안이 있으면 정책 제안해 주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그걸 맨 마지막에 2분의 발표자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마지막 대답을 하시고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요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약 한 분당 한 8분 정도의 토론 시간이 부여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시까지니까 시간을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한 7분 정도, 7, 49분. 그래서 약 그리고 나머지 한 10여 분은 2분의 발표자께서 발표해 주시고 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주제는 정하지 않고 그냥 2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걸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조우정 교수님하고 홍정원 박사님 이제 발표 내용을 좀 많이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어떤 이해를 좀 했고, 저는 먼저 해양레저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략과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양레저가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잘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 각 지자체별로 해양레저에 관한 육성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아닌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조례를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제주, 경기, 부산 지역은 이제 해양 산업 분야로 육성 계획, 육성 사업, 실태 조사, 또 위원회, 해양 산업 지원 등의 좀 내용이 좀 담아져 있고요. 그리고 울산, 경남, 전남 지역을 보면 육성 종합 계획, 그리고 레저 자문위원회, 레저 산업 육성 지원, 그리고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산, 경남, 경북 지역은 이제 해양 레포지 시설과 관련한 조례가 좀 제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상위 법령을 기반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한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마리나 선박 중복 등록 문제도 좀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마리나 이제 선박 개업이 2015년 7월에 신설이 되었지만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을 유사업 중인 수상 레저 산업과 유도선 사업이 중복 등록이 지금 불가한 이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리나 선박 개업 또 유도선 사업, 수상 레저 사업이 각각의 이제 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에 이제 등록하는 방식보다는 사업자의 영업적 측면, 즉 이제 다양한 형태의 해양관광 수요 충족 등을 고려해서 이제 중복 등록을 허용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좀 정책 보완도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주도인 경우에 이제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은 이제 해양 산업과 또 관광 정책과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 일부 서로 좀 분담해서 이제 업무를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도 해양 관광 산업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관련 부서가 이제 없는 상황이라서 행정시나 도청에 이제 해양 레저나 해양 관광을 전담하는 이제 부서도 좀 신설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양 레저 산업을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에 이제 민간 사업자들을 좀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고 이제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진입 장벽을 좀 낮추는데 적극적인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좀 설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일단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우정 교수님께서도 주제 발표에서 좀 말씀하셨는데, 우리 해양 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안 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해안 도시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한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제 친수 문화를 확산해서 해양 레저 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좀 협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해양 도시간 공동 사업으로 해양 레포츠 체험 교실들과 생존 수영 교실 등 이런 부분들도 확대를 좀 해나가고, 신규 종목 도입에 대한 이제 교육과 좀 훈련 시스템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어촌 지역의 그 유유형 및 유유 공간을 이제 해양 레저와 결합 활용한 마을 기업 육성은 이제 해양 도시 마을을 가지고 있는 해양 자원을 스스로 좀 상품화해서 이제 수익 창출 콘텐츠로 개발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어촌 마을의 인구 감소를 좀 해소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 레포츠 센터 설립과 또 해양 레저 관광 프로그램 지원 및 새로운 해양 레포츠 종목 발굴과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해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이제 확대를 시키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서 해양 레저 관광이 잠재적인 수요를 좀 확대시키는데 좀 단기적으로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의 예산 문제들이 또 많이 거론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해안 도시간 혹은 이제 좀 광역권 간의 이제 해양 레저 관광 산업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할 때 이제 국가 이제 균형 발전 특별 회계를 좀 활용해서 이제 초광역권 지원 사업으로 수행하는 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는 이제 초광역권 연계 협력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좀 균특 예산을 지원한다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해양 생태 보존, 그리고 해양 자원 개발, 그리고 요즘 이제 매스컴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해양 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영향과 이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공동 연구와 협력 기반을 구축을 위한 이제 과거연수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요. 특히 향후 이제 해양 레저 산업뿐만이 아니라 국내 이제 어업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이제 국내 해안 도시 간의 연계는 물론이고 피해 당사국 도시 간의 연계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효과적인 이제 대응책 마련에 선제적으로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임정은 의원님께서는 공동 협력에 관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콘텐츠 개발 확대 방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 우리 조 교수님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준철 해양수산부 해양레저 관광과장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기자님께서 일정으로 인하셔서 토론에 참석을 못하시고 축사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해양 레저
해수부안에서 해양레저 관광을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좋은 발제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현황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발제한 규제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궁금한 부분은 좀 질문을 드리는 형태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정책을 기반하거나 집행함에 있어서 아까 버릇처럼 이제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과 연계하는 이런 식의 용어를 많이 쓰고 필요성은 항상 익히 이제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제 정책을 만듦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성이 좀 결여되어 있던 게 현재까지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좀 극복하고자 아까 발표 자료도 있었지만 최근에 저희 연안크루즈 지역 협의체를 이제 구축을 하고, 연안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 몇몇 지자체들과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동참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거의 다 모집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 이제 궁금했던 게 적정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어야 될지가 좀 고민이 사실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현실적으로는 광역시도가 있고 그리고 기초단체도 있고 한데 어느 단계로 이거를 좀 하는 게 효용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수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아서 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 같고 어떤 목적을 가진 네트워크가 적정한 것 같다라고 좀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정책 위반하는 데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저희 해양레저 진흥법 제정 관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KMI랑도 오랫동안 얘기를 했었고 몇 번의 시도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항상 기본법이나 진흥법의 필요성을 항상 인지를 하고 있고 현재도 진흥법 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기본법이나 진흥법 안을 만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개인적인 약간 소회인데 저희가 해양 레저 관광이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통칭해서 얘기하다 보면 다들 잘 되면 좋지만 다 같이 잘하면 좋지라고 정리가 되는데 실제 해양 레저 관광이라는 그 통칭 밑에는 서핑도 있고 마리나도 있고 크루즈도 있고 너무 서로 성격이 다른 공간만 바다에서 같이 이루어진다 뿐이지 성격이 다른 행위들이 다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이나 진흥법을 만들 수 있을지가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개별적으로 마리나법이라든가 크루즈법으로 개별적 지원을 위한 사업 관련 법들이 먼저 튀어나온 결과가 됐는데 지금 시점에는 홍 박사님이 이제 발제하신 것처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법의 필요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진흥법을 만들면 있어서 그 법에 담아야 될 게 정확히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화시킬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 레저 관광 사업체 지원을 진흥법에서 한다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사업체라는 게 뭔지도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거면 사실 진흥법이다 보면 국가 차원에서 무조건 지원을 하는 형태도 있겠지만 민간 사업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진흥법 쪽에 어느 사항들은 좀 지금 단계에서는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지원이든 어느 지구 지정이든 아니면 규제 방식이든 간에 이런 내용들은 최소한 현재 단계에서 진흥법 안에는 들어가야 될 것 같다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정책 수립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주철 해수 과장님께서는 조 교수님께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를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홍정원 박사님께는 과연 기본법이냐 진흥법이냐 이게 사실 고민인데 제가 하나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주철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법에 대한 대상의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를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기준을 저희가 주시죠? 그 대상을 규정했다기보다는 예. 현재 저희 단계에서는 해양 레저 관광 수준의 법이라고만 그냥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해양 레저 관광 수준의 업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접근이 저희들이 할 때 과연 대상은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떠십니까? 제가 관광을 전공해서 관광 기본법이 있거든요. 관광 기본법에 대해서 우리가 진흥법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서 파생되는 법률로 가면 되지. 이 기본법 만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근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저희 쪽에서 이제 오히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법역이 정의가 아예 안 돼 있는 상황. 예. 해양수산, 저희도 이제 앞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통칭해서 해양 레저 관광 사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 정의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틀을 만드는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예. 기틀이 만들어진 그런 업은 실제로 행해지고 있으니까 그 업들을 또 지원해야 되는 진흥법도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홍 박사님께서는 그 관심 가지셔가지고 같이 좀 좋은 안이 있으면 해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두용 경상남도 소모충 발전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서무천 발전과장 이두용입니다. 저희 경남에서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산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2019년도에 그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 경남이 새로운 미래 해양레저 산업 육성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상남도 해양레저 종합계획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올해 3월부터가 내년 4월까지 가지고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는 전가는 해양레저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창원 명동에 국가 거점 마리나 300척 규모와 거제 금포 마리나 404척 규모를 조성 중에 있고 도성에도 해양 레포트 아카데미 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통영 마리나 비즈 센터에 이형 마리나 건립 사업도 최고 수준의 해양 레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해양 레저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개최하고는 아시아 3대 요트 대회인 통영 이수신 장군배 국제 요트 대회와 더불어 2020년부터 그 남해안 해양 관광 벨트 구축 사업을 위해 경남, 부산, 전남 3개 도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남해안급 국제 요트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 거제, 남해 등 남해안 연안 시군 해양 레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해양 관광 루트 개발을 위한 도지사대 전국 요트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남은 부산, 울산, 경남을 메가시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동남권을 해양 레저 관광 중심 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동남권 해양 관광 노드 개발을 위해서 동부 국제 요트 대회 개최를 모색하고 있고 또한 국제 보트쇼 공동 참가 지원 등 다양한 해양 레저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인상으로서는 청소년들이 해양 레저 산업에 어릴 때부터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해양 레저 프로그램을 국비로 지원해서 하고 있지만은 그 사업을 좀 더 규모를 확대해가지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조금 약간 위축되기는 했지만은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좀 친수 공간에서 좀 어떤 생존 수영이라든지 이런 데 물하고 좀 가깝게 놀다 보면은 앞으로도 어떤 그런 기회가 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요즘같이 계속 코로나로 인하여 실내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앞으로도 더 바다 이런 공간하고 좀 아주 좀 많이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코로나와 어느 정도 좀 하반기에 백신 주사라든지 이런 거 맞고 나면 더 내년에라도 좀 확대되어 갈 수 있도록 해양 레저 프로그램 청소년 무료로 할 수 있는 걸 확대해가지고 좀 어릴 때부터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맞춰주면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많은 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이두용
경남도 서부발전과장님께서는 우선 경상도 경남이 이제 유투와 관련돼서 이제 특화가 좀 되는 것 같고 사실 그게 사실 어떤 것든 간에 목적성으로 하나 있으면 참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건의사항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우리 앞으로 2세들인데 이거는 우리 조 교수님께서 어떻게 좀 해양 레저 쪽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손동창 경상북도 한동해지역본부장님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경상북도 한동해 지역본부장입니다. 제가 이제 경상북도 여건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동해 지역본부장인데 사실 경상북도는 도청이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에 있으면서 이청사 개념으로 한동해 본부를 이제 포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동해안 5개 시군에 대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그런 해양 정책에 관해서 총괄을 하고 이제 에너지하고 2개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도에서 이런 뜻깊은 세미나를 만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해양 레저 부분만 특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한동해 본부가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해양 레저과를 만들고 팀장을 해양수산부에서 파견받아서 상호 파견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해양 레저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도에서 이제 제안하신 거 해양 레저 진흥법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찬성을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업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느끼는 점이 정말 이제는 때가 됐다 시점이 아까 이제 두 분 교수님하고 우리 사회를 보시는 분께서는 예전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제는 해양 레저 진흥법이 제정이 돼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저는 이제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데 포항에 이제 다른 산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도시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해안 도시로서의 뭔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아까 이제 뭐 관광 측면에서만 이제 쭉 이야기하시던데 이 한 도시가 산업 그 포항 같으면 이제 포스텍이 있어서 IT하고 바이오 이런 거 하는데 결국은 정주 여건이 문제가 됩니다. 정주 여건이 문제가 될 때 아까 말한 해양 도시로서 레저가 이게 일반 관광으로서 다른 그 관광 수요를 끌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 도시가 아까 이제 화목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도시가 경쟁력을 가지면 결국 레저로서의 그게 뭔가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이게 그 도시도 경쟁력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시민들이 그 해양 레저를 좀 즐기다 보면 다시 관광으로 될 수 있는 그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중산간 물질에 그래서 저희들 이제 포항에서도 보면 지금 이제 뭐 마리나도 그 좀 지정은 아니지만은 마리나 시설도 있고 크루즈도 되고 이제 지금 상태 이제 초창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 상태인데 그걸 뭔가 법으로 진흥법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도록 이제는 좀 해줘야 되느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이 일반 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진흥법 안에 일반 시민들을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런 바우처 제도 요새 뭐 그런 거 좋은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그거 타고 나중에 그러다 보면 이제 관광으로서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이 해양 레저 진흥법 안에 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담을지는 여기 오늘 발제해 주신 분이 하지만 정말 이거는 시점상 저희들 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이쯤에서 좀 이게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안에 해양 레저 진흥 지구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느끼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포항에서 해양 레저 장비 쪽에 저희들이 산업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 제안도 하고 그 예산 작업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데 해양 레저 진흥법 안에 뭐 관광 레저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장비를 어떻게 국산을 할 건가 그런 부분도 넣을 수 있으면 좀 넣어달라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안도시 네트워크도 발제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작게는 우리 동해안 경북 내 5개 시군 포항 경주부터 울릉까지 5개 시군 간의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그다음 울산하고 경주하고 포항은 따로 헤어롬 동맹이라고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해안도시 네트워크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주에서 제안했으니까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느끼는 게 그 하면서 좀 큰 방향성은 저도 이게 느끼는 게 큰 첫째 테마는 해안도시 네트워크에 좀 지금 심각하게 아까 제주도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재난 안전 쪽에 큰 테마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원전 방류수 문제, 해안 침식 문제, 그다음 해양 생태계 이런 걸 좀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아까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말씀드린 그 연안 크루즈 좀 이게 지자체마다 특성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항목별로 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안도시 네트워크를 좀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도에서 이렇게 제안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정법 또 해안도시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수송창 운동의 지역 본부장님께서는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더 이게 사실 이 발표하신 두 박사님께서 더 많은 고민이 아마 대답하시려면 어려울 것인데 도시경제 인프라 사실 기존에는 대부분 외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것들 얘기했는데 그 지역 주민의 이제 관광지 개발하면서 관광지가 활성화되면서 어떻게 생활권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권영범 강원도 해양과 항만과장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원도 해양항만과장 권영범입니다. 저희 그 강원도 해양 레포츠 인구가 어떻게 변하고 활동 시기가 이제 어떻게 변하고 대상 인구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강원도 해양 레이저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2017년도에 한 15만 6천 명 정도의 그 해양 레이저 인구가 2020년도 9월 말 현재에 한 72% 증가한 이제 26만 9천 명 정도로 이제 급속히 이제 확산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세부적으로 이래 보면 크게 발표하신 김영훈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강원도 양양 지역, 고성 지역 이런 이제 서핑 활동 인구가 2017년도 대비 2020년도에 한 80% 정도 증가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은 이제 스킨스쿠버 인구도 한 50% 이상 이제 증가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트는 한 16% 정도. 아직까지 이제 저희 이 해양 레저 활동의 요트가 아직까지 인프라 구축도 좀 미흡하고. 그리고 또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자들이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 증가 속도가 상당히 좀 더디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또 뜨고 있는 카이트보드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상 인구들을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이제 이 가족 단위로 이제 휴가를 보내고 이제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 이랬던 것이 지금 이제 청소년, 대학, 청장년층으로 이제 트렌드가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핑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 확충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시기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계절별로 일시적으로 이제 즐기던 것이 지금 이제 주말마다 이제 즐기는 그런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즐길 수 있는 인구들이 찾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기반 시설이 너무 빈약하다.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설비가 수중에서 이루어진 시설비가 그 생각외로 이제 많이 이래 들다 보니 지자체에서 이제 재정상 이제 그런 활동 장소가 제공이 안 되다 보니 경관이 좋은 마을 어장이라든가 동양시 어장의 스킨스쿠버들이 이용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형성이 되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활동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 시설을 한번 스킨을 하면 1시간 정도 이상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시설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경남도 이병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양레저 스포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좀 필요하다. 지금 현재는 이제 청소년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제 그 여름철 해양레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시간에 접할 수 있도록 수영장을 학교마다 시설을 해서 그리고 서핑이라든가 스킨스쿠버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그 해안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이 여름 휴가철이라든가 이래 휴가를 즐기는 이 시기가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3박 4일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간 네트워크를 그 국민들 정서에 한 3박 4일 정도 되는데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런 지역하고 연계되는 다문화품을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미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권영범 항목관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기반 시설이 빈약하니까 주민과 참가자의 이제 갈등에 대한 방법론이 사실은 이거 두 분의 결제하자께서 발표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건 지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따르는 그 문제가 이제 해양도시 네트워크인데 이제 기간별 체력 기간별에 따라서 과연 네트워크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우리 조 교수님의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FIT에 대한 건 잠깐 좀 차례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는 김충남 전라남도 섬해양 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섬해양 정책과장 김충남입니다. 이제 그 조우정 교수님과 그 홍정원 박사님께서 해양레저 산업진흥법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주 뜻깊게 강의를 드렸습니다. 앞에서 그 국장님들이나 그 장님들께서 조금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중복이 된 것 같아서요. 저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해양 레저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좀 정확하게 좀 구분이 좀 되어가지고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게 좀 부분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의 차이가 좀 많이 있어서 헷갈리기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 말씀에 그 해양 레저 산업진흥법이 우선 하드웨어적인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그 기본적인 모태법이 제정돼야 되고요. 그에 따른 그 해양 레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해양 안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는 우리 송기영장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그 공감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 기본 지금 그 해양 레저의 그 기구
지금 보시면은 일본에서 지금 그 중고 제품을 거의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저가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주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폐기처분 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그 해양 레저 기구로 지금 이용을 하고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이것을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그것을 그 해양 오염, 그 해양 환경 차원에서도 그것을 정리될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양식 산업, 뭐 예를 들어서 어선 분야도 지금 현재는 전부 그 알루미늄 선박으로 지금 현재 교체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본에서 지금 그렇게 그 중고로 지금 폐기될 수준에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 지금 전부 들어와 있는 것을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안전 차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아까 같은 중복된 말씀입니다만은 저변 인구가 이렇게 활성화되거든요. 일반 시민들 대중화돼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그 필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리나 항이 지금 개봉 계획이 2차 개봉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것이 SOC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에서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자체라든가 이 저변 확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지자체에서 해양 레저가 활성화되고 해야만이 이 해상 도시 간의 네트워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구축이 된 것이지 아직 발전도 저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해상 도시 간에 무슨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지 관심이 있어야만이 서로 간에 교류적인 관심에 대해서 서로 같은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클럽을 형성한다거나 해서 친목 도모 차원에서도 해상 도시 간의 네트워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지 그런 것이 그 기반이 구축이 안 돼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탁상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이런 부분에 좀 그 SOC가 좀 빨리 발전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지금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면요, 활성화 방안을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모든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올해 지금 그 해양 레저 발전을 위해서 지금 올해 240억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4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금 행사적인 스포츠 대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해양 치유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지금 그런 일반적인 해양 레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들이 그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좀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양 수산부에서 기초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저기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나눠서 아주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레저 스포츠 관련해서 아까 모법과 자법 사실 우리가 이건 뭐 우리 홍 박사님만 고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법을 만들어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법에 놓고서 자법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근데 여지껏 우리가 그런 고민도 사실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도 저도 지금 학교에 있으면서 저도 지금 해양 쪽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이제 저도 좋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네트워크와 관련돼서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네트워크가 광역대 광역으로 갈 것인지 광역대 기초로 갈 것인지 기초와 기초로 갈 것인지 이런 네트워크도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만 얘기하다 보니까 과연 그런 네트워크를 사이즈별로 어떻게 갈 것인지 한번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주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도 지금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까 SOC도 말씀하셨는데 SOC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아까 이 경상북도 이제 우리
저희 송경창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또 지역 주민이니까 그건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부분이고 또 관광객들이 가면 또 관광객을 하다 보니까 관광법이 또 가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도 이거는 사실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발제자님이나 토론자님 그리고 플로어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우리 플로어에서도 제가 좀 질문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고혜대 작가님 해주신 말씀 해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토론 마지막으로 양홍식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우리도 이 경우에는 진짜 해양 관광이라든지 해양 레저 활동을 하기에는 사계절 따로 없습니다. 서핑, 요트, 스쿠버 다이빙, 스킹, 할 것 없이 낚시. 어찌 보면은 해양 레저 스포츠의 천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지역에서 많은 갈등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우리 도가 처해 있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양 레저와 관련해서는 사실 어떤 인프라 부분적인 것이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공공마리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크루즈 산업도 지금 사드라든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항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예전 같으면은 크루즈 선박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대형 버스가 하루에 200대씩 이렇게 운행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양 레저 관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 해양 레저 협회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2019년 최초로 제주 국제 모터 서프 페스티벌을 개최했고 작년부터는 이제 제1회 국제 해양 레저 박람회를 저희가 사단법인 해양 레저 협회에 위탁해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서귀포 문섬 주변 지역을 해준경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2023년까지 약 400억 원을 투자하는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사업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이제 5월 말에 저희가 이렇게 착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이제 해양 레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스킨 스쿠버 다이빙이라든가 이런 요트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 제주 지역에서만 이제 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는 이제 사면이 이제 바다로 되어 있어서 해안가를 이제 덮여 있는 전체적으로 이제 어촌계에서 아울러장이라는 연어를 이제 취급을 해가지고 해녀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제주에는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제 해녀분들이 이 바다를 가꾸고 또 해양 환경을 생태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것들을 최근에는 이제 지구에서 해양 레저 활동을 오시는 분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어떤 이런 역사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단순히 이제 바닷가에 들어가 가지고 해루질을 하는데 왜 이렇게 국가 땅에서 해루질을 하는 데는 맞느냐, 수산자원 동식물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어 생겨나면서 이 지역의 최대 이제 갈등이 이렇게 존재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밴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1000명 단위로 밴드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어느 마을 어장에 이제 야간에 집중적으로 가서 이제 해양 동식물을 채취하는 그러면서 어촌계와의 갈등이 증폭되는 그래서 연일 도청에 와가지고 이제 해녀분들은 단속을 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수중레저법에 의해서 단속하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야간 해루질 행위에 대해 가지고 주간에는 해루질 행위를 허용을 하지만 야간에는 수산자원보도 필요하고 또 안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야간 해루질 행위를 고시를 통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일부 해루질을 하시는 분들은 동아리에서는 뭐 또 내일도 도청 앞에서 또 이제 야간에 해루질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수중레저법에 이게 취미활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밤에 2시, 3시에 야간 해루질을 하는 행위를 이거를 우리가 취미활동으로 볼 것이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중레저법의 용어의 정리를 좀 명확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상 레저 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또 어청계와의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수중 레저 활동자가 아니라 그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시는 분이지 수중 레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기들하고는 다르다 하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전준철 과장님도 이러한 사태를 이제 아시고 이제 제주도를 방문해서 이해관계자들도 이제 이렇게 면담도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양 레저 활동에 정말 순수한 해양 레저 활동을 하려고 하면 지역과의 갈등이 먼저 해소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이제 제주도에 있는데 이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특례 규정으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이관을 시켜서 시범적으로 제주도가 좀 운영을 해보고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더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자치경찰제를 저희가 특별법에 의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근본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해수욕장법도 이제 저희가 있는데 연말에 이제 저희도 이제 우리 임정훈 의원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저희 제주도 의회와 농수축경제위원회와 그다음 제주도와 또 제주지방 해양경찰청 간의 이제 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양 관련 현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거나 해루질 행위로 인한 단속 행위의 어떤 협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해양 레저 활동으로 인한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 대응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제주도 의회하고 저희 제주도하고 그다음 해양 경찰하고 같이 협력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이제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해양 레저 활동에 따른 해양 도시가 직면한 과제가 해양 생태 보존, 그다음에 이제 안전 사고 발생인데 스쿠버 다이버라든가 낚시, 보트, 그다음에 서핑. 저희 같은 경우는 서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보 때 이제 파도가 많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주의보가 이제 반려됐음에도 이제 서핑을 즐기다가 이제 과태료를 무는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정말 법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히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양호식 특별자치도 행사 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 아까 나왔던 말씀이었는데
지역민의 생활권 그리고 관광객들의 관광권 어떤 것이 먼저냐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필리핀의 작년에 재작년에 보라카이 같은 것만 보더라도 보라카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죽어나고 하는데 지역이 살아야 되는 것이 관광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광은 늘 수용력과 회복력이 좀 필요한데 그거는 사실 우리의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잠깐 우리 두 분은 발표는 잠깐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우리 제주 해양레저협회 사실 우리 주관 부서가 있는데 우리 아직 소개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전 요원이 아니고 이제 전 레저협회 대표님이셨습니다. 우리 강창수 전 또 한나라당 의원님이십니다. 잠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집행위원장을 저희 제주국제해양레저 박람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강창수입니다. 예, 정말 오늘 두 분의 좋은 발제와 토론자님들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고민했던 사실 이 토론회가 왜 준비되고 우리가 포럼을 왜 준비했느냐, 사실 저는 이제 해양레저 전문가가 아니고 관광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제주도 의회 의원을 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주최하고 있는 제주국제 크루즈 박람회를 제가 그때 처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서 처음 1회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해수부에서 전국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해수부 저희가 부산, 제주, 인천이 이제 응모를 해서 제주가 돼서 계속 쭉 해오고 있습니다. 10회 이상 해오고 있는데 그때 제가 크루즈 얘기를 꺼내니까 제주도에서 다 미친놈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크루즈가 뭔지 몰라서 그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의 그 크루즈를 빈배로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기자, 도의원분들, 공무원분들 타서 보시고 이거 할만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제주가 크루즈 기항제 사실은 제주도에서 출발하는 모항을 꿈꾸면서 크루즈 관광을 만들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해양레저 박람회를 하면서 해양레저진흥법 입법과 제도 마련이죠. 그리고 해양레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과 그 다음에 해안 도시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는 몰라도 동북아 해양 레저의 중심지는 돼야겠다. 어떤 그런 꿈을 꿨습니다. 제가 지금 한 17년 전에 오슬로 바이킹백화점에 박물관에 갔는데 한국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뭐 하러 왔냐고 하니까 29인가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친구를 만났는데 바이킹 박물관이 있는 오슬로 항구에서 범선 요트죠. 대형 요트를 타고 2천만 원 들여서 그 상품을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선에 선원이 돼서 북해를 지나서 쭉 포르투갈 스페인 돌아서 지중해까지 항해를 합니다. 한 달 걸리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런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아시아 동북아의 중심은 돼야겠다. 그리고 해양 레저가 세계적으로 관광을 선도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제주도에서 하는 박람회지만 대한민국 전체 모든 분들이 모여서 해양레저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한민국 해양레저가 어떻게 갈 것인가. 사실 아까 우리 전남의 김충남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아직 인프라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모여서 아까 우리 임정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균축에서 사업비를 마련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면 사실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회의도 할 수 있고 네트워크 크루즈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연 3억의 사무 운영비를 가지고 같이 잡지도 만들고 회의도 하고 정기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다 좋은 의견이고 좋은 말씀들을 매해 매달 분기별로 만나서 같이 의논도 하고 그 고민된 것들을 우리 해수부에 건의드려서 같이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보고 싶어서 사실 저번에 그 제주도에 그 전국 광역의장단 회의 때도 사실
그 제주도에 아까 전원수 의장님께서 이렇게 의장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해안이 껴있는 광역도시 의회에서는 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다 만족할 수 없고 저희들이 이야기한 거나 발제한 거나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점으로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서 저희 9월 2일 날 이 포럼을 박람회를 합니다. 거기 컨퍼런스에서 다시 자세한 얘기, 자세한 내용, 그리고 우리 전남에서 하는 해양 치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스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면 와서 다른 분들, 전남은 이런 걸 잘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런 걸 잘하고 있다. 사실은 전문가들끼리도 서로 모르고 각 지자체도 서로 모르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 사실 경기 보트쇼, 부산 보트쇼 다 좋은 행사지만 사실은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어서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거지만 법제도 마련과 네트워크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해양 레저 산업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으로 그치지 마시고 박람회 때도 저희들이 초청장 꼭 보내겠습니다. 보내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와서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프로에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예, 잠깐 소개해 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인으로서 사람과 해양이라는 뭐 발전에 있어서는 개발을 하게 되면 투자하는 그런 끝단이 있는데요. 실제 이제 그 지자체는 발전을 원하고 개발을 원하지만 우리 수요 요즘은 이제 글로벌에서 글로컬, 그다음에 이제 글로네이컬이라 한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중간에 이제 내셔널이 들어간 개념인데요. 중앙 중심적인 이런 어레인지먼트가 조금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국가적인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해양 레저 부분에서도 한국 이게 동북아 대서를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고 국내 자본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투자 유치 그동안 많이 해왔었는데 저희가 자원이나 국가 단위 경제 규모로 가지고 동북아에서 이런 선점을 하기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각계 전투를 뛸 게 아니라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3만 불 시대에 지금 우리가 제조업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제조업으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가고 우리 국민들은 뭐를 먹고 살아야 될지 요원하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해양 레저 산업이 기본법이 모법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관광법으로 하기에는 해양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긴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사면이 둘러싸인 제주도가 이 부분을 끌고 가는 이유 또한 그거 아니면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3만 불 시대가 넘어가고 나면 4만 불, 5만 불 가면은 좀 관심이 꺼진다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잘 추려서 그 라운드 테이블로 삼통부나 산업을 끌고 올 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균형 발전을 시키고 또 특화를 시킬 것인지 이런 노하우 학습이 된 부분을 다른 부처의 경험을 살려서 해양 레저가 10년 후에 획기적으로 변화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확실하게 발전이 돼야 된다는 거를 거버넌스 체제나 아까 장비 업체 말씀하셨는데 정말 세월호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노후화된 거는 적극적으로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도덕적 회의로 계속 끌고 간다 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책임을 계속 먼저 이렇게 지자체가 경쟁 논리로만 끌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사람과 해양이라는 제 나름대로의 국가적인 비전을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도 있고 또 그동안 많은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좋은 전략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그 시진핑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자력갱생을 넘어서 뭐 과학, 첨단, 우주, 해양 레저까지 한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좋은 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약 한 4분 남았어. 5시까지 4분 남았는데 우리 두 분 이제 조정 교수님과 이제 홍정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래도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하민철 조직위원장님께서 최종 총평해 주시고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교수님 잠깐 한 2분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관장님들 그리고 본부장님들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아주 넘어질 정도로 분량이 많았습니다. 공통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 전진철 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해양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그 범위와 수준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네트워크라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협력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협력 체계 중에 하나인데 앞서 우리 해수부가 이미 추진을 했던 크루즈 항만간 그 항만 도시간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항 그 연안 크루즈를 개발하고 있는 그 해안 도시들이 대부분 국가 무역함 수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그 무역함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부산 광역시가 됐든 부산시가 됐든 아니면 다른 뭐 여수시가 됐든 간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단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물론 해안도시 해안 앞에다가 예를 들면 해운사를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예를 들면 해안도시 네트워크라고 했을 때 해양레저 산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 범위가 실은 조금 정의가 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차후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거고요. 단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해양수산부에서는 다양한 거점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 부분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 해양레저 산업에 정책적으로 또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정부 사업들은 그게 10억짜리가 됐든 50억짜리가 됐든 대부분 그 지자체별로 같은 예를 들면 지원 사업을 받은 지자체들이 도시들이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고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 해양수산부의 거점 사업들 마리나 비즈니스부터 해가지고 해양레저 관광, 해양 치유 그리고 해종 거점까지 이어서 협의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야 우리 인프라가 이렇게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이후 협의체까지 예를 들면 네트워크까지 구축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질문 당연히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까 강철수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협의체의 기본적인 그 기능은 정보의 공유고 정보를 창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실은 영국의 예를 들면 해양산업협회 같은 경우는 BMF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사업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일종 큰 넓은 의미에서 협의체 또는 단체이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와 계시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본부장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다 지자체에서는 일종의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점 사업을 다 하나씩은 최소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은 거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별로 이렇게 해안도시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은 어촌리델 사업도 실은 여기하고는 별개일 것 같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오션2와 관련해가지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어촌리델 사업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어촌리델 사업의 가장 큰 예를 들면 물론 그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하셨지만 가장 많은 그 혜택을 보고 계시거든요. 또 거기에 사업 내용을 잘 분석을 해보면 해양 레저와 관련된 공간과 관련된 마련 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어촌리델 사업도 지역 내에서 예를 들면 사업 단위 내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이것을 번역별로 또는 지역별로 그 지역을 넘어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어촌리델 300개소가 올해까지 해가지고 이게 지정이 될 건데 이 전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어항이라든지 어촌 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부분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 저는 대학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짜리 사업을 해도 그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간의 대학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부를 대응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수요자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네트워크 구성과 구축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기 다 한 분 한 분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은 향내지 산업에 아까 홍정원 실장 우리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결국은 향내지와는 기반 시장을 충분한 시장을 확보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해수부의 해양수산부의 대부분의 정책들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이 시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많은 역량을 지금 쏟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시간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 토론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청소년 시절부터 이런 어떤 기회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부산 예를 들면 부산시 같은 경우도 해양수도를 표방하고 있고 저도 부산시의 동부가 해양관광과 관련된 그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보고 여러 가지 정책의 그런 내용들을 담았는데 잘 진행이 안 되거든요. 핵심은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각 그 시도 교육청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 그것을 교육 과정으로 반영을 하고 그것을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다시 어떤 누구한테로 책임이 없냐 역할이 없냐 여기 지금 계시는 과장님들 국장님들께서 또 각 교육청과 또 협의를 해서 그런 어떤 인프라 젊은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그런 어떤 해양 예전이나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가면 해양내조 시장도 결국에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점점점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홍정원 박사님 말씀해 주시고 짧게 말씀해 주시고 너무나 제 분에 방대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다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고민이 이런 것입니다. 법이 없어서 못했을까, 관심이 없어서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법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관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여기 모여있는 것 같아요. 또 관심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고 좌장님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게 생활권인데 생활권이라는 말을 다르게 한번 해석해보면 근데 대부분 여러 휴가지대마다 방문하는데 비수기에 지역에서 과연 해양관광을 즐기는가 보면 거기서부터 갈등이 있는 것 같아서 생활권이라는 속에서 지역 내에서 관광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본법이나 진흥법이라는 논리는 20년 동안 계속 핑퐁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용어의 정의라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 무엇을 담을 것만을 한 번도 고민 안 하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어떤 정책이 필요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지그시 대내를 삼는 것 그게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말씀 아주 감사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토론에 우리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네, 고맙습니다. 상시간 동안 2시부터 5시까지 정말 열띤 토론을 해주신 우리 발제자 두 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에서 큰 박수 한번 좀 이 자리에 주시면 오늘부터 지금 현재 7분이 토론자를 하면서 세상 느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의원 시절에는 말상을 관련해서 입법화되기 전에 저희에서 먼저 조례를 하고 그 다음에 김호남 전 의원께서 입법화시켰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망은 저조하지만 완성은 극대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지금 박람회가 제2회 9월달에 저희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제대로 오셔서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우리 향내조 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고 꼭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저희들 다시 한번 초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자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